이처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삼성은 총수 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우선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긴 사법 절차가 남은 만큼 오너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인데요. 산업부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우선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삼성 측에서 입장 내놓은 게 있습니까?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이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법원의 기각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해자들의 책임 유무와 같은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삼성은 검찰 구속영장 청구 이틀 전인 지난 2일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어찌됐든 삼성으로서는 한숨 돌리게 된 게 사실인데 앞으로 삼성의 행보는 기대되는 게 좀 어떻습니까? 재계는 이재용 부회장이 앞으로 미래 사업을 챙기는 데 집중을 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6일에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을 하면서도 신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후 삼성전자는 반도체 위탁 생산과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각각 10조 원과 8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동시에 소비자나 시장 신뢰 회복하는 문제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준법 경영을 기조로 한 뉴 삼성을 다짐을 한 바 있는데요. 삼성 7개의 계열사는 지난 4일에 이러한 뜻을 반영해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준법 경영 실천 방안을 냈습니다. 이사회 산하의 노사관계 자문 그룹을 만들고 시민사회와 소통할 커뮤니케이션 전담자도 지정을 하기로 한 만큼 준법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불신은 남아있는 거고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떨까요? 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 또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등으로 대외적인 불확실성까지 심화된 상태입니다. 리더십 공백을 피한 삼성은 위기 극복 방안을 찾는 데 주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